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약세 흐름을 조금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오후 시장에 들어서자 FOMC 의사록이 발표됐고 연준 위원들의 긴축적인 기조가 한 번 더 확인이 되자 시장은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매파적인 기조들이 이전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시장의 예상치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락세가 크지는 않은 모습으로 제한이 됐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지금 미중 갈등에 대한 이슈는 새로운 갈등으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원료에 대해서 수출 제한 방침을 정했고요. 미국은 여기에 상당히 강력한 그런 반대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또 미국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중국의 접근 제한을 두겠다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열쇠는 중국을 방문하게 되는 옐런 장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시장은 한 번 더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참 다각도로 시장을 분석해 봐야 되는 요점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모닝쇼 뉴스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이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드릴 텐데요. 연준이 6월에 금리 동결을 결정했지만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한 번 더 거론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인상 속도 자체는 조금 느릴 것이라고 평가를 줬는데요. 이 FOMC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연준 위원들은 10번 연속 금리 인상의 효과를 이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약간 쉬어가는 템포의 발언들이 담겼었는데요. 10번으로 긴축이 일단 지나치게 빨리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가는 예상대로 잡히지 않고 경제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부작용을 염두에 둔 말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준은 FOMC에서 금리를 기존의 5에서 5.25%까지 동결하면서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연속 인상해온 금리 인상을 멈췄는데요. 의사록을 자세히 보시면 금리 인상을 잠시 중단하면 위원회는 지난 1980년대 초 가장 공격적인 긴축 5%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사록을 또 자세히 보시면 경제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높은 이자율을 포함한 긴축된 신용 조건으로 인해서 역풍에 직면을 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활동과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까지 꾸준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담겼는데요. 다만 주목해볼 만한 점들은 의사록 안에서도 위원들 간에 상당한 의견차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18명의 FOMC 위원들 가운데 2명을 제외한 전원이 추후 한 차례 인상이 적절하다고 봤고요. 2차례 이상 올려야 한다는 위원은 12명에 달했습니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계속해서 2차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었는데 FOMC 의사록에서도 비슷한 양상들이 관측이 됐고요. 거의 3분의 2가량의 연준 위원들이 2차례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판매량이 상당 부분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동안 코로나19 때 신차를 받으시려면 거의 1년에서 많게는 1년 반까지 기다리는 사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을 다시 보시면요. 신차 판매가 굉장히 강력하게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이전에 테슬라와 리비안도 2분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인도량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계속해서 신차들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국 신차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2에서 14%까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봤는데요. 고금리 탓에 미국의 신차 판매가 저조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원래 지배적이었는데 이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간밤에 또 GM이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2분기 미국에서 69만 1,978대의 신차를 팔았다고 밝혔고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GM뿐 아니라 도요타도 신차 판매가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같은 기간 봤을 때 7% 이상 증가하는 모습이었고요. 전월 대비해서는 15% 정도 판매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상당히 탄탄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도 이에 따라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관련 종목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신차 판매가 늘어난다는 점은 꾸준하게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유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오늘 WTI가 2.9%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배럴당 $70 선을 넘기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감산과 관련된 소식들 계속 체크해드리면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공급 축소 소식이 일단 휴장 이후에 좀 반영이 되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압둘 아지즈 빈 살만 알사우드 에너지 장관은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오펙 플러스 동맹의 일환으로
기반으로 러시아와 사우디 석유 협력이 아직까지도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UBS 측에서도 이번에 석유 시장이 상당히 좀 긴축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그리고 오펙의 주요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의 의견도 살펴보시면 현재는 추가적인 감산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멘트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라별로 조금씩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국제 정세와도 조금 면밀하게 관계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가가 최근에 좀 흔들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잡힐지 하방으로 압력을 받게 될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세 가지 소식들 전해드렸습니다. 모닝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